경기 북부를 달리던 교외선은 대학생들의 MT 명소였던 송추, 장흥을 지나던 청춘 열차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 개발 등으로 적자가 늘어나면서 결국 중단됐는데요. 그 열차가 지난달부터 다시 추억을 싣고 힘차게 달리고 있습니다. 되살아난 교외선 더 이상 멈추지 않고 달릴 수 있을까요? 김소영, 김신혜, 이재필 기자의 연속 보도입니다. 교외선은 지난 1963년 8월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한때 연간 이용객이 100만여 명에 이를 만큼 북적이기도 했습니다. 교외선은 61년도 개통이 돼서 2004년까지 운행됐던 노선으로 경기 북부의 중요한 교통축을 담당했던 노선입니다. 지난 1980년만 해도 75만 명에 달하던 이용자 수는 1983년에는 49만 명으로 1988년에는 5만 7천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승객이 줄고 적자가 늘자 하루 12번 운행하던 열차는 1986년 6회로 운영 횟수도 줄였습니다. 1991년도에는 객차도 한 량만 운영했습니다. 당시 철도청 관계자는 적자 운영이지만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계속 운영하고 있다며 지역 개발이 급진전되면 이용자가 다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철도청은 계속된 적자로 교외선 민자 유치에 나섰지만 사업성의 이유로 무산됐고 적자를 버티지 못하고 지난 2004년을 끝으로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고양시와 의정부시, 양주시를 이어주던 유일한 철도 수단이었던 교외선은 15년 만인 2014년 재개통이 논의됐습니다. 이후 2021년 구체화되면서 올해 1월 21년 만에 다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송추나 장흥 쪽 놀러 오고 이제 막 이랬을 텐데 갑자기 이제 운행이 중단된 바람에 그런 게 이제 추억들이 조금 생각은 났었죠. 너무너무 좋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양한 교통수단의 발달과 적자로 운행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교외선. 한때 대학생들의 청춘열차라고 불리우던 교외선은 이제는 경기 북부 지역 주민들의 추억 실은 열차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이처럼 21년 만에 어렵게 재개통한 교외선이 다시 활발히 운행하려면 수요 창출이 중요한 과제인데요. 지자체들은 그 해법이 관광에 있다고 보고 관련 정책과 상품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여 년 만에 다시 열차에 오른 승객들은 대부분 교외선을 따라 나들이를 떠났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양주, 장흥과 송추 등 유원지를 가기 위해 교외선 노선을 이용했습니다. 지자체들이 교외선을 다시 관광객을 태우고 달리는 열차이자 교외선 자체를 관광 상품으로 만드는 방안을 고심하는 이유입니다. 어릴 적에 딸 데리고 또 우리 가족 모두가 같이 이 교외선을 타고 장흥이나 유원지를 다녔었거든요. 이제 여행 어떤 그런 상품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인프라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관광적인 것도 지역 발전에 좀 기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었고요. 첫째는 정차역에서의 즐길거리입니다. 현재 보건공사가 진행 중인 이령역. BTS 뮤직비디오 촬영지로 팬들의 방문이 해마다 이어지면서 교외선 재개통에 맞춰 새 단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장 대합실은 버스킹 공연장으로 탈바꿈할 전망입니다. 또 봉화 분천 산타마을처럼 역사 주변 유휴부지를 꽃밭 등으로 새롭게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계절별, 테마별 관광 패키지 상품 개발도 준비 중입니다. 스탬프 투어와 시티 투어 교외선 코스를 운영하고 장기적으로는 세계 지자체 공동여행 패스나 기념품도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고양, 의정부시와 함께 공동 브랜드 개발과 통합 홍보 플랫폼 구축, 기존 문화예술 관광자원 활용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마케팅과 정책 지원을 펼칠 계획이 있습니다. 교외선 정차역에서 주요 관광지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똑버스 등 교통편 마련도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흥 지역 내 똑버스 운영 등이 있고요. 또 관광 택시 및 트롤리 버스 운영과 자전거 도로 정비 사업 등으로 지원 확보 및 또 검토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과거 교외선 열차의 중심 키워드였던 관광. 열차 관광 상품뿐만 아니라 정차역에서의 즐길거리 그리고 주요 관광지로의 쉬운 이동 방법까지
많은 이들의 추억을 불러일으키며 다시 돌아온 교외선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보신 것처럼 교외선 이용객 확보를 위한 지역사회의 고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운행 횟수인데요. 교외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운행 횟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교외선 인근에는 장흥문화예술체험특구와 송추계곡 등 다양한 관광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장욱진 미술관을 비롯한 문화예술시설과 계곡 등 즐길 거리가 가득한데 주민들은 교외선 개통으로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교외선이 다니면서 관광객분들이 또 이제 이렇게 좀 편리하게 이렇게 많이들 좀 오셔가지고 관광 여기 명소였었잖아요. 그래서 좀 더 관광 활성화가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교외선 개통 후 약 한 달, 지역 상인들은 교외선 개통의 영향을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관광객이 찾아오기에는 교외선의 운행 횟수가 너무 적다고 입을 모읍니다. 평일 교외선은 왕복 8회 운행합니다. 편도로 따지면 4회인데 그것도 아침 출근 시간대와 퇴근 시간대에만 배치돼 있고 낮 시간대에는 운행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주말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평일과 마찬가지로 왕복 8회, 편도 4회 운영하는데 배차 간격이 짧게는 1시간 20분, 길게는 3시간 30분입니다. 처음에는 횟수가 좀 여러 번 많다라고 들었는데 횟수가 거기 있으나마나 하는 수준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출퇴근 시간용이다 보니까 그 있으나마나 한 것 같고 저는 별로 모르겠어요. 당초 교외선은 하루 20회 운행하는 것으로 계획됐습니다. 하지만 개통 직전 코레일은 안전 문제를 이유로 들며 운행 횟수를 하루 8회로 축소했습니다. 이후 안전 관리 등을 거쳐 운행 횟수를 점차 늘려간다는 방침이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운행 간격이 너무 큰 탓에 관광객들의 선택지에서 교외선이 멀어지고 있다며 조속히 운행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까운 사례로 보시면은 예전에 지금 광주역이랑 광주 송년역가에 이렇게 또 폐선부지나 그 기찻길을 이용해서 이제 있었는데 그거 역시도 이제 배차 간격이 1시간에 한 대꼴이다 보니까 결국 사람들이 이용률이 떨어져가지고 결국 이제 중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철 가능성이 좀 꽤 높다는 거고. 교외선 재개통 21년 만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이 큰데요. 다시 폐선되는 아픔을 겪지 않으려면 지역사회는 물론 중앙 부처의 폭넓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